칠흑 같은 밤, 경주 월성 서쪽 황천 언덕, 기괴한 그림자들이 한 소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죽은 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1300년 전 신라의 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능했다고 속삭이듯 말이죠. 그렇게 태어난 그 소년의 이름은 비형랑. 밤마다 궁궐 담장을 넘어 귀신들과 밀담을 나누고 하룻밤 사이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다는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비형랑의 이야기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서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비형랑의 진짜 능력 그리고 그가 부린 귀신들의 정체. 지금부터 충격적인 가설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봅니다. 비형랑은 정말 인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비형랑은 잘생긴 소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금기 기록에 따르면 비형랑은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2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포효와 닮은 소리로 귀신들과 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진평왕이 그를 궁궐로 데려와 키웠을 때의 일입니다. 밤마다 비형랑의 방 주변에서 푸른 불빛이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꽃이라 했지만 이상하게도 연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공중에서 빛만 맴돌았다고 하죠. 이 장면을 두고 학계 일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당시 신라에 출몰했던 미확인 비행 물체 혹은 미지의 존재와 연관됐을 가능성. 그렇다면 비형랑이 부렸던 귀신은 우리가 아는 유령이 아니라 인간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존재였던 걸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형랑의 출생. 기록에 따르면 진지왕은 죽은 뒤에도 무덤에서 돌아와 도하녀와 7일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금기시되는 네크로맨시 강령술의 전형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가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고대 남미 기록에도 죽은 왕이 돌아와 후계자를 남긴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연일까요? 현대 초심리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잔류사념의 물리적 발현, 왕위를 빼앗긴 진지왕의 분노와 원한이 물리적 실체가 되어 유전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 비형랑이 인간의 DNA가 아닌 죽은 자의 원한, 미지의 에너지가 결합된 존재라면 그가 밤마다 쌓았다는 성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잇는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비형랑에게는 수많은 귀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장수처럼 각자 역할이 있었고 명령 체계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비형랑이 이름을 불러주던 귀신, 바로 길달입니다. 비형랑은 길달을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신복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결정, 귀신을 인간으로 귀화시키고 집사라는 벼슬까지 내려줍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신임이 아니라 집착이다. 길달은 왕실 문서를 정리했고 비형랑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즉, 비형랑의 모든 비밀을 아는 존재. 그런데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변해 도망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비형랑의 방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사라집니다. 비형랑은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합니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직접 추격합니다. 길다를 따라가 처참하게 찢어 죽입니다. 손발이 분리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여기서 이상하지 않나요? 그토록 아끼던 신복을 왜 이렇게까지? 단순히 도망쳤다는 이유로? 아닙니다. 진짜 이유. 길다리 도망치기 직전 침입한 곳. 바로 신라 왕실 비밀 보관소. 그곳은 왕조의 시작부터 모든 더러운 기록이 봉인된 장소. 길달은 그 안을 봤습니다. 왕이 아니었던 기록. 정통 혈통이 끊긴 순간 신라 건국의 진짜 진실. 비형랑은 깨달았습니다. 길달은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 한 것임을. 그래서 비형랑은 그를 죽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리하듯, 기록을 지우듯, 증인을 없애듯. 비형랑이 무서운 이유는 잔혹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현실로 끌고 옵니다. 2017년 그리고 2021년 경주 월성 성벽 발굴. 흙 속에서 뭔가 나옵니다. 처음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두개골,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묻힌 성인 남녀. 매장 학계는 바로 결론을 냅니다. 인신공양. 더 충격적인 사실, 뼈의 자세. 도망치려다 붙잡힌 흔적. 손이 묶였던 자국. 이건 장례가 아닙니다. 처형입니다. 그리고 장소. 월성 서쪽. 바로 비형랑이 귀신들과 밤마다 놀았다는 곳.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형랑이 귀신을 시켜 성을 쌓았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영혼? 비형랑은 그 영혼들을 모아 성벽을 쌓게 했고 질서를 만들고 통제했을 가능성. 비형랑은 귀신의 왕이 아니라 왕실이 만든 영적 관리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영혼들을 관리하는 존재. 왕실 입장에서 비형랑은 필요한 존재. 더러운 일 담당. 공식 기록에 남기기 힘든 존재. 그래서 기록이 애매합니다. 좋은 말도 없고 나쁜 말도 없습니다. 일부러 흐릿하게 신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비형랑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존경해서?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비형랑이라는 인간이라는 걸. 귀신들이 그 이름만 봐도 도망친 이유. 그가 적이든 아군이든 오래된 친구든 필요하면 지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달도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웠지만 가장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형랑의 이름을 부적처럼 붙였습니다. 1300년 전 비형랑. 그는 누구였을까요? 역사가 일부러 괴물로 만들어버린 인간? 오늘 밤 여러분의 대문에 비형랑의 이름을 한번 써붙여 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정말로 누군가 담장을 넘어 당신의 방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